차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오늘은 정말 또 예쁜 우리 북한 아역 배우 출신이었던 이지혜씨를 초대했습니다.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지혜입니다. 우리 지혜씨가 얼굴이 이쁜 만큼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속에 있어요. 예. 댓글도 정말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우리 지혜씨가 출연했다! 나왔다 하면 또 조회수가 폭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만큼 인기가 좋은 거예요. 아니죠. 언니 그 채널을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또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네, 또 조금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예뻐서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GS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북한 아역 배우 출신이에요. 네, 조금 나았댔습니다. 요즘 그러면은 대한민국 와서 이제는 몇 년 차가 되죠? 네, 이제는 젖을 떼고, 네, 밥을 먹는 2살 네, 시기가 그렇구나. 됐습니다. 진짜 엄마 가슴에서 이제 금방 탁 네. 넣는 그런 단계네요. 네. 자기 발로 아장아장 걸어가기 시작했고요. 네. 네, 살아오면서 이제 제가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바뀌어야지 이러는 관점을 가지고 그쵸. 한국에서 살면서 저희가 서로 다른 사회에서 살다가 오면서 이제 처음에는 막 우왕좌왕을 그렇지, 했는데 그렇지. 이 사회가 나를 위해서 바꾸지 않으면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네, 성장.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우리 지혜 씨는 이제 왔을 때는 우리 탈북민들이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한 달이거나 아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들을 얘기, 경험담 얘기 이런저런 조언에 대해서 많이 이제 봤는데 저희 때는 탈북민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정말 처음엔 우왕좌왕 많이 했었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3년이 되면 눈을 떴고 5년이 되면 앞이 보였고 7년 정도가 되면 조금 양옆이 보이고 10년이 되면 거의 대한민국 사람이 되어간다. 그쵸. 예.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금방금방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먼저 온 선배들이 길을 다 잘 맞아요. 닦아놓고 네, 그런 것도 네, 있죠. 탈북민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한국 분들한테 네, 어떻게 하면 이제 탈북민으로서 이렇게 좀 자기 위치를 세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시니까 맞아요. 우리 언니처럼 네. 그래서 이런 그 조언들과 이런 발판들이 우리를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이런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참 말도 참 예쁘게 네. 해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뭐 딱히 주제라고 정하기보다도 우리 지혜 씨가 이제 대한민국 정착 2년 차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2년 동안 살면서 있었던 조금 네. 웃기는 얘기, 그래서 웃기는 해프닝 같은 얘기. 얘기 못 알아들어서 그럴 수 있고 또 쓸 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번이 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 저는 애들 키우는 이게, 그러니까 다 이제 큰애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시험 기간이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뭐 학기 말 시험, 학년 말 시험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도중에 뭐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좀 말도 다 못해요. 무슨 중간, 무슨 고사, 무슨 또 무슨 자행 평가, 수행 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이제 상관 못 하니까 그냥 큰애 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 열성껏 해라. 잘하느라면 노력하느라면 열매가 보일 거다. 뭐 이렇게 그냥 툴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엄마로서의 할 얘기만. 네, 그러니까 엄마 좀 나한테 관심 가져줄 수 없어? 근데 나 잘 몰라.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들은 거기에 맞게 막 이 애들을 막 더 그렇다면 학원도 좀 더 선생님들하고 연계를 가지고 하는데 저는 선생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하고 그냥 우리 미애 잘 봐주세요. 이 이야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지. 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요즘은 공부할 때마다 수행평가가 뭐야, 뭐 중간 뭐 시험이 뭐야, 자꾸 이렇게 물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생활에 여기저기 부딪히다 보면 큰애까지 막 이렇게 관심을 못 줘요. 그러다 보면 그런 면에서 좀 좀 그런 것 힘들겠네.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학렬이 너무 세요. 대한민국이 발전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됐다라는 거를 요즘 커가는 아이들이 그 어떤 학렬, 열정, 공부에 대한 열정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정말 엄마들도 또한 만만치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공부시키는 거, 뭐 학원도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요즘 애들은 보게 되면 우리 자랄 때랑 틀리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네, 정도예요. 너무 스트레스 속에서 네.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압박감 뭐 이런 음. 거를 뭐 물론 북한 친구들도 이제 공부에 대한 그런 거는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업을 가야지만 내가 앞으로 장래에 대한 이런데 북한 친구들은 다르잖아요. 내가 맞아요. 공부를 해도 국가에서 딱 지정된 그렇지. 학교에 가고 그렇지. 국가에서 지정된 직장에 들어가면 끝이니까 이제 뭐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기 앞날을 자기가 다 이제 개척을 그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면에서 애들이 좀 그런 거 예, 같아요. 사회가 조금 어떻게 보면 냉정한 평가인데 경쟁 사회다 보니까 음. 내가 어떤 경쟁에서 이기지를 못하면은 네, 앞서 나가지를 못하면은 또 그 내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맞죠. 없으니까 예. 그래서 치열하게 이제 공부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 때는 수업만 땡 끝나면 그냥 나가서 놀았잖아요. 그쵸. 줄넘기도 그러네. 하고 돌차기도 하고 요즘 애들 그게 없었었잖아요. 그 공부하기 싫으면 텃밭 갖다 놓고 우린 청소해요 이러고 텃밭으로 땅을 밀고 그러니까 애들 그 남자들은 또 그래요. 여자들 들어오면 그 넘어지는 게 재밌어서 거기다 철을 막 칠해놓고 반들반들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바닥에다. 싹 이렇게 얌전하게 들어다가 쫙 하고 자빠지면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재미있게 했는데요. 이 한국에 네. 요즘 애들은 뭐 이제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핸드폰 게임을 하느라고 그냥 진짜 네. 너무나도 빠지는 것 같은데 이 앞에 우리 예은이도 앉아 있지만 문제예요 이게 예. 게임이. 예. 예은아 너 공부가 재밌어? 하면 엄마 공부가 재밌겠어? 이래요. 그래? 이게 보게 되면 이 한국에도 그런 게임 같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우리 돌차기, 줄넘기, 네. 땅치 먹기, 네, 이거. 동전, 그다음에 이거, 예, 돌놀이. 던지기. 예. 너무 정말 많았어요. 놀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많았는데 제가 살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 아이일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놀 때 그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옛날이 좋았지 더 않았나.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예.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애 키면서 또 뭐 가장 또 기억에 남거나 좀 힘들었거나 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제 제가 강의가 12월에 끊어지고 1월부터 이제 그냥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쵸. 해서 예, 이제 가게에 나가서 생활비도 벌고 하는데 이번 5월 5일에는 또 예은이랑 못 놀아줬어요. 가게에 나가다 보니까. 무슨 가게를 나가요? 고깃집에서 이제 고기 구워, 그러니까 서빙. 예, 서빙하는구나. 서빙들이, 근데 우리 가게는 이제 고기를 다 구워줘요, 손님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좋은 가게네. 5월 5일이나 5월 8일은 손님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가족 단위로, 그렇죠. 막 가족이 할아버지, 단위로. 할머니, 네, 며느리, 아들, 손주까지 다 데리고 와서 이제 하는데, 예은이 못 놀아주니까, 엄마는 너무해. 나 섭섭해. 어린이날도 안 놀아주고. 그래서 엄마가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줄게. 참 세상에 저 네. 세상에 어린날이라고 꼭 놀아줘야 된다는 네.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사는데 북한에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쵸. 하루하루 먹고 살긴다 보니까. 근데 북한에도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6.6절이라고 그쵸. 소년단 명절이 있는데 너무 이제 한국과 저는 북한에서도 애를 키우고 한국에서도 애를 키워보지만 이제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북한의 6월 6일은 막 그 소년단에 입단하기 위해서 애들이 한 달 전부터 막 그 나가서 동원돼서 행사 준비하고 아이 때부터 당에 충실하기 네, 위해서. 그 빨간 거 먹였다고 막 선생님한테 막 잘 보여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지금 한국의 어린이날은 애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그냥 정말 추억을 쌓아주고 그렇죠.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식당 일을 했었었는데 저도 이제 말을 좀 못 알아들어서 조금 난감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말을 못 알아듣지는 않는데 가끔 이제 띵 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냥 써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잖아요. 후레쉬, 뭐 빨간이, 뭐 어떤 분은 이즈백이라고 하는데 그게 진로더라고요. 이즈백. 나는 몰라. 술을 잘 나도 몰라가지고 몰라요. 이즈백 주세요 하는데 머리에 이즈백 하고 갔어요. 뭐지? 소주 그 냉장고까지 갔는데 이즈백 하고 아무리 찾아도 이즈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 그 다시 손님한테 물어보긴 좀 그렇고 옆에 그 이모한테 이즈백이 뭐예요? 질러. 그래서 질러구나. 그냥 질러라고 하실게지 하고 갖다 드린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서빙을 하면서 손님이
저기요, 여기 냅킨 좀 갖다 주세요. 응. 메뉴판에 냅킨이라는 그런 메뉴는 없는데 맞아. 저기 도대체 뭐지? 그래서 근데 이제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래서 내 할 일을 막 저기요, 여기 냅킨 좀 갖다 달라고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면 이번에까지 가서 뭐라고 어떤 답을 안 내려주면은 뭐라 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희 식당에는 냅킨 메뉴가 없습니다. 하니까 저기요. 저는 저기요. 초선적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맞아요. 저도 네. 냅킨하고 물티슈를 많이 이제 헷갈리는데요. 이제 냅킨 달라고 해 물티슈 갖다 줘요. 그러면 아니 그냥 휴지 같은 이런 거 주세요. 그러면 그건 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한국은 이게 조금 이렇게 간단한 외래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저희 모란봉 클럽에 나왔던 그 이숙정 우리 고향 언니인데 그 언니는 식당에서 저기요 여기 셀프 좀 갖다 주세요. 셀프. 그러니까 아니 물은 셀프인데요. 그러니까 셀프 갖다 단 말이에요. 기가 참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빵 터졌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착각을 한 거야. 물을 보고 셀프라고 하는구나. 네, 이해가 모르니까. 갑니다. 그쵸. 그러면 또 이제 살면서 지금 2년 차가 되어갔는데 또 좀 좋았던 거랑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 생활에 많이 이제 만족을 하면서 그쵸, 만족하죠. 네, 그냥 뭐 내 인생에 한국에 와서 살게 된 것도 뭐 네, 지금 뭐 좋고 더욱이나 여기서 이제 애들과 함께 같이 사는 것도 저는 될수록 많은 것을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애 둘 키우니까 요즘 애들은 보니까 학원 이렇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는 무료래 여기도. 네, 고등학교도 이번에 무료가 무료였잖아요. 됐더라고요. 얼마 좋아요. 우리 북한에 있을 때는 푸네, 이렇게 무료라는 거를 알지도 못했는데. 근데 무료긴 한데 북한은 무상교육이라고 하기는 한데 뒤에 들어가면 다 돈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학급장 반장들이 선생님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학급 그렇지. 담임 선생님을. 그러니까 말만 그러니까 겉사속자라는 게 겉은 사회주의, 속은 자본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학교 뭐 그 앞에 간판은 명칭은 무상교육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막은 이제 돈 내라는 게 너무 사교육이 많으니까. 공존하죠. 근데 더욱이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비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렇게 학원비가 비싸니까? 엄마, 나 고등학교야. 올라갈수록 비싸. 올라갈수록 비싸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냥 하나만 다녀. 네, 그래, 그냥 하나만 다니라고. 엄마가. 근데 이제 요즘 애들 하나만 다녔으면 또 안 돼요. 일단은 애가 착하니까 그래 그럼 엄마 내 하나만 다닐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알바해서 하나 더 다니겠다 하는데 알바하면 공부하는 시간이 잘리잖아. 그래서 그냥 알바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 하나. 내가 날 팔아라 막 이러고 있어. 학원비 때문에 왜냐면은 애들은 남들이 다 친구 또래 애들이 학원을 몇 개씩 다니는데 맞아. 혼자 한 개 다니고 그러면 조금 살짝 위축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조금 학원을 더 다니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근데 애가 그런 말을 표현은 잘 안 해요. 뭐 근데 와서 얘가 그러니까 적응을 잘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나마 적응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한 서너 명 이렇게 딱 사귀고 있는데 걔들이 어느 학원 가면 이제 같이 가는데 하나만 다니는 거예요. 얘가 수학이 조금 내리서니까 수학을 다니는데 본인은 뭐 국어도 다니고 싶고 영어도 다니고 싶고 하는데 그 국어를 이제 부모가 다 해줘야 되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요즘에는 그 학원을 못 다니면은 애들한테서도 살짝 조금 좀 그런 것 왕따 같아요. 아닌 왕따를 네.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쟤네는 뭐지? 막 그치, 이러면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대한민국 와서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저희 그 유미카 고객님 중에 강남에서 유명한 수학 학원 원장님이 계세요. 정말 유명한 학원인데 그런 원장님의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강남의 학렬은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 부모들까지. 네, 부모들까지 치맛바람이 정말 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 학렬이 좋고 학렬이 뭐 세고 뭐 엄마들 치맛바람 이것까지 다 이해가 되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는
선생님의 위치랑 학생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사회에 대한 어떤 좀 잘못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그쵸. 학생은 학생인데 너무 여기는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이 학원을 먹여 살린다. 돈이잖아요. 그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선생님은 학생에게 내내해야 되고 학생은 자기가 응당하게 생각하고 예. 막 선생님한테 이걸 아무 때나 막 식사하는 데도 와가지고 문제 풀어달라 막 이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저희 때는 뭐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죠. 저희 때는 선생님이 순번대로 세워놓고 때렸어요. 말을 안 들으면은 여기 남기고. 여기 당기고. 저는 한번 이제 학교 때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지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기를 다 당겼어요. 아파서 말인데 여자니까 여기 못 당기잖아. 그러니까 이 살에다가 선을 하나 놓고 때리지. 이 살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살을 꼬집는 것처럼 쫙 하는데. 그 전기감, 그 아픈 그 선생님들이 때리는 방식도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매 선생님마다. 저희 때는 우리 선생님 이렇게 세워놓고 말 안 들으면 손반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몽둥이를 이렇게 때렸는데 지시봉. 그러니까 지시봉 네, 막 맞아. 때렸잖아요.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옆에까지 맞았어요. 내 순번이잖아. 근데 내 순번이 오기 전에 그러면 더 때려요. 더 때리지 않는데 왜 옆에서 소리를 지르냐고. 어부지기 친다고 그러잖아요. 북한 말로. 근데 지금 생각해 놓고 보면은 비록 선생님한테 맞으면서 크긴 했지만 그 매가 정말 잘못된 매가 아니고 진짜 맞아. 사랑의 매였어요. 그때가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지금도 나쁘다는 건 아닌데 스승과 제자의 네, 이러한 그- 선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더라고요. 조금 요게 너무 경쟁사에서 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저희가 보는 시선에서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학렬과 그런 열정 때문에 엄마들 치맛바람 때문에 뭐 좋은 면도 있는가 방면에 그렇게 그늘져진 것에는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의 먼저 선배로서 얘기를 해준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경쟁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좋지만은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제일 성공할 수 있는 뭐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무작정 뭐 매달 난 돈 모은다 이런 생각보다도 내가 뭘 할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청가차는 유비카의 이음입니다. 오늘도 역시 또 우리 이지혜 씨를 초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러 나왔는데요.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혜 저 아시죠? 알죠. 모르면 까초입니다. 우리 지혜 씨 보고 우리 댓글 보게 되면은 살짝 이영애 씨 좀 닮았어요. 아, 욕 먹었어요, 저. 왜? 산소 같은 여자라고 했다가, 네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스타랑 비기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입을 그냥 딱 닫아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본인이 무슨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댓글에 그렇게 써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 보니까 조금 어딘가 닮은 듯해요. 그래요? 네. 아, 그 입 네. 주변이. 대장금부터 오늘부터, 네, 대장금. 아, 이렇게 또 저 시작부터 이영애 씨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지혜 씨가 이제는 대한민국 정착 2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 제품, 또 특히 전자제품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여성들에게 그렇죠. 때려올 수 없는. 네, 쓸 줄 몰라서 조금 민미적거리고 황당했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우선 24시간 전기가 오는 거. 더울 찬물 다 나오는 거. 예, 물이 24시간 나오는 것도 정말 감사한데 더물까지 나와.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처음에 딱 와서 여성분들이 막 가정일에 너무 힘들다. 남편들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뭐에 힘듭니까? 속으로. 우리도 그랬어. 네. 빨래 본인들이 하십니까? 세탁기가 세탁기가 들어가지. 근데 밥 본인들이 하십니까? 쌀 씻어서 깎아와야지. 넣어주면 본인 알아서 하지. 청소 우리 북한처럼 뭐 걸레질 합니까? 네, 드르륵 다 되지. 청소기가 하지. 네, 뭐 환기 안 시켜도 공기청정기가 알아서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주지.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전자제품이. 근데 북한과 비교해 볼 때, 여성들은 정말 해방이 됐구나 했는데, 이제 2년 차 되니까, 제가 그 빨래통 안에 빨래 갖다 놓는 것도 일이고,
빨래 다 된 다음에 개는 것도 일이고. 일이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고 네. 금방 되는 거예요. 이 변하는 게, 네.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명절 때 그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 명절 음식 때문에 너무 지쳐가지고 네. 부부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간다라는 이런 뉴스를 보고 야 진짜 배불러서 행복한 투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요즘에 식구가 점점 많아져요. 왜냐면 남동생 내에 또 사촌 동생 내에 어머님 계시죠. 네, 그리고 오니까 다 저희 집이 모이는데 오게 되면 제가 또 이제 뭐 서투른 음식 요리지만은 그래도 제가 다 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게 되면 하는 것까진 좋아. 이거 설거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설거지도 요즘은 그 설거지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걸 맞아요. 쓰는 기계. 맞아요. 이름도 잘 모릅니다. 저는 그거 아직도 안 써요. 아,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게 조금 불만을 가질만 하네라는 생각을 잠깐 한번 해보기도 그런 했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편해지니까 더 편해지고 싶어서. 네. 그 육아 문제도 또 응. 막 그 힘들어 하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 뭐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어떻나요? 막 애를 업고 나는 솔직히 큰애도 백날부터 업고 나가서 이제 장사를 했거든요. 업고 이고 들고. 네. 그 추운 날에 업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분들은 다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다니고 네 이렇게 하지만 그게 힘든 거야. 힘든 건 맞죠. 밤에 맞아요. 애들이 자지 않고. 그치, 근데 그치. 북한에서는 애들이 안 자는 건 똑같은데 다음 날에는 나가서 또 들쳐 업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사회가 좋아지고 바뀌고 더 변화되고 더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이 지향하는 목표도 이제 달라진다는 바뀌어요. 걸 이제 네. 알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그 또 혹시 전자제품 같은 거는 뭐 쓸 줄 몰라서 세탁기를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그냥 들여다만 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예. 그다음에 그 세탁기를 빨고 꺼내서 헹궈서 다시 넣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까진 전원 누르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돌아갔어요. 이게 동작하니까. 선 다음에 딱 보니까 그게 탈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물 빠진 줄 알고 다시 나와서 그 찬물에다 막 헹구고 다시 넣었는데 그렇게 하고 몇 번을 했는데 하루 친구가 왔다. 야, 너 왜 그렇게 하냐고. 그 먼저 온 언니예요. 그 친구 언니가. 그거 자체로 다 거의 씻어서 다 세탁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거였어. 이게 세탁기도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요즘에는 건조기도 다 있고 빨래가 즉시 말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여성들이 할 게 없어져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15년 정도 살고 있는데 TV도 해마다 바뀌어요. 맞아. 해마다 바뀌어요. 우리 처음에 대한민국 왔을 때는 이렇게 얇은 진짜 핸드폰보다 더 얇잖아요. 종이처럼. 네. 그런 TV는 없었고 조금 두꺼운 게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그 정말 좋은 걸로 생각을 했죠. 예. 뒤에 엉치 없는 거. 뒤에 옛날에는 아날로그잖아. 뒤에 있는 거. 우리 생각나요? 어렸을 때 북한에도 그 TV가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잘 안 나오면 때리잖아요. 맞아. 왜 그래? 빨리 나오라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니까 옛날 드라마 우리랑 똑같더라고. 네, 지금 북한 현실. 네, 잘 안 나오면 안테나를 잡고 또 지붕에까지 올라가서 안테나를 잡고 나오냐 안 나오냐 막 소리 지르면서 맞아. 똑같아요 우리랑. 이제 그렇게 살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게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급속도로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롤러 TV인가 이렇게 막 말아서 들어가는 거 있어요. 아, 그래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이제 직접 본 적은 없는데 TV로 봤었거든요. 그 가격대가 1억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TV가 이렇게 말아서 들어갔다가 이제 딱 전원을 켜게 되면 말아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TV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리, 공간. 그런 것 같아. 확보 때문에. 야, 이게 진짜 세상에 이렇게 빨리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북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를 전해주면은 혹시 믿을까요? 그 한 30년, 50년 후에나 들을 법한 소리죠. 북한 분들은. 네, 죄송하지만. 네. 근데 저는 이제 가정주부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막 이제 음식도 하다 보면 가끔 북한 생각을 많이 해요. 손님이 갑자기 오면 불구멍 열어놔야 되고, 뭐 얼려서 불을 피워야 되고, 뭐 한참 있다가 막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예, 가스를 돌리면 바로 이제 즉석에서. 볶음채도 될 수 있고 막 근데 뭐 하기 싫으면 포토에다 물 끓여가지고 금방 이제 뭘 더 그렇지. 이제 예, 커피도 타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세상에서 이 짝에 넘어와서 사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월동 준비하려면 북한에서 석탄을 2톤을 집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네, 1톤에 400장씩 나오면 2톤을 넣어야지만 800장을 넣어야지만 네, 이제 그 연탄을. 네, 한 1년을 살 수가 있고요. 김장도 어떤 분들은 막 나 막 미칠 것 같아. 20폭이나 했어. 뭐 이러면 이지폭이 뭐 장난해? 우리 북한에서 200포기도 작다고 하는데 20포기를 하고 막 여기 쑤시고 여기 쑤시고 이거 파스 붙이시고 이래. 속으로 아유 어머니 북한 갔으면 죽어요. 북한은 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김치를 몇 포기 하는가에 따라서 이 집 아버지가 능력이 있구나.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김치에서도 또 부와 빈이 예, 갈라져요. 나뉘죠. 이렇게 보게 되면 TV의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서 하다 보면은 저희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사촌 형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선진국은 TV를 눈으로 껌뻑이면은 켰다 껐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건 나온 TV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뭐 TV를 어떻게 말로 켰다 끄고 눈으로 켰다 끄냐. 말로 켜잖아요. 진이야.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진짜 진이가 다 하잖아요. 맞아. 저는 진이 소리 나오니까 웃긴 게 어느 날은 막 예언이를 욕했어요. 야, 너 뭐 그렇게 하면 돼! 하니까 갑자기 기가진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는 지금 화난 상태야. 그러니까 네 보고 안 그래. 또 예언이 보고 뭐라고 막 그랬어. 조금만 오성을 높이면 얘가 알아듣는 거야. 내 딸보다 더 기특해. 딸은 못 알아듣는데 얘는 알아들어. 오늘 우울하니까 음악 좀 틀어줘. 음악도 들어주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미심결에 그 노래방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얘가 그 노래방 기계를 틀어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어머. 옆에서 우리 노래방 가서 그 기계가 있단 말이야 하면서 지금 막 이야기하는데 노래방 틀어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그럼 있었어? 나는 몰랐어요. 그 TV에 기계가 있어요? 있어요. 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대박. 있었어? 하고서는 딱 보니까 거기 나온 거야. 그래서 그 노래 틀어서 무슨 노래를 하나 그 제목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딱 나오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노래. 예. 툭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막 노래를 했어. 그러니까 그 반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 내 마이크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우울할 때는 마이크라도 하나 지고 노래라도. 근데 층간소음 때문에. 그렇지. 층간소음 때문에 안 되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도 이렇게까지 기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뭐 말로다가 켰다 껐다는 할 수 있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이 또 다 있네, 노래방까지. 저는 한국에 와서 이모컨이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 말로까지 이제 해준다는 게 이게 이모컨 얘기하니까 또 다시 돌아서서 옛날 생각이 또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80년대 중반쯤에서 아마 그 북한에 그 일본에서 수입해가지고 와가지고 채색 TV가 나왔어요. 네, 이게 색텔레비 색깔 들어간 TV. 그거 있는 집은 온 동네 완전 뭐라고 잔치야. 맞아. 어깨 쫙 펴고 다니고. 올라가지. 그리고 뭐 드라마 할 시간이면은 그 집에 빼곡히 영화관처럼 들어가 앉아 있고 다 꽉 차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뒤에 바깥에서도 막 그 영화를 보겠다고 채색 TV로 막 그런 시절이 그게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80년대 한 50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더니 지금이 50년 지난 한 1세기도 안 지냈는데. 큰 TV는 벽을 하나 채우더라고요. 그럼요. 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이거 영화관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여기도 옛날에 그랬더라 우리처럼. 맞아요. 이제 채색 TV 나오면 그 동네에 온 동네 잔치고. 근데 그 집은 또 잘 살아. 이제 뭐 옥수수도 삶아가지고 오고 막 감자도 삶아가지고 TV 보겠다고. 전도 막 몇 장 붙여가지고 오잖아요. 집주인은 저와 앉아서 다 앉아서 봤잖아 이렇게. 끊어 먹고 막 발카 먹고. 야, 그랬던 시절에 저희 어렸을 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은 TV 같은 거 없는 집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끄러워서 안 넣는 집은 많더라고요. 그렇죠. 애들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예, 어. 공부시키느라고 뭐 TV 일부러 그렇죠. 안 넣고 예. TV 없어도 뭐 핸드폰 요거 다 나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색깔도 얼마나 예쁘게 나와요. 진짜 자연 그대로 나오잖아요. 음. 네, 진짜 아날로그 TV에서 이렇게 롤러라 TV까지 나오는 거 이 역사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저는 냉장고에서 또 그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서 얼음덩어리가 나오는 거 보고 놀랐어요. 어머, 진짜 맞아. 어머, 맞아. 그 냉장고에 어떻게 정수기가 붙어 있고 응. 정수기가 있는 것도 신기한데 얼음이 벌써 그러니까.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 똥을 싸나? 얼음똥? 죄송합니다. 신기하다 진짜, 그지? 그래서 그렇게 신기했던 것 같아. 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내가 이 냉장고를 살 때 처음에 2년 전에 살 때 좀 괜찮다 하고 샀는데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나는 이 냉장고를 버릴 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 신세 이걸 다 따라가려면 도대체 돈은 어느 만큼 있어야 그렇지, 되고, 그렇지. 네, 과연 한도 어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얼음은 이제 그냥 냉동실에 더 얼거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은 물도 씻어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난 무슨 말이지? 아니, 물을 어떻게 씻어 먹지? 라고 생각했는데 정수기가. 진짜 와서 예. 보니까 물을 정제해서 정수기에서 그렇게 먹으니까 상상도 못할 그럼요. 일이죠. 북한에서는 그 생수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샘물병, 금강산 샘물이라고 나오는데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 그 사람은 부자야. 그렇지. 네, 뭐 수돗물도 없는데 어디 생수병을 여기 들고 500원짜리 다녀. 물을. 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다 마시고 자기가 좀 리필하지. 돈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돗물을 또 받아가지고 다음날 또 들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데 벌써 이 사람들 이 생활 이 수준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 물에다가 다시 담아 먹으면 뭐 세균이 번식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걸 잘 안 쓰잖아요. 하잖아요. 재활용을. 근데 거기다 또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간단 말이야. 예, 그런 데서 이 부의 상징도 예, 샘물병으로도 또 그러니까. 나타나고. 캔도 그래. 캔 다 마셨는데 그 캔을 버리면은 아까우니까 집에다 놔. 집에다 놨다가 나중에 누가 온다 싶으면 특히 남자들이 여자 만날 때 다 먹은 캔을 다시 들고 나가지고 거기다 마시는 척. 사탕물 풀어가지고 설탕 풀어가지고 설탕물 담궈 넣어가지고. 야,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흔하도 흔하고 네. 제일 싸도 싼 이런 생수와 캔 맥주, 뭐 캔 뭐 커피 이런 거 정말 흔하잖아요. 캔 하나 그거 안 버려요. 그거 왜 버려요? 안 집에다 버려요. 보관하고 우리 집은 요거 좀 먹은 집이야.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캔 맥주를 먹고 그 캔 있잖아요. 네. 그걸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남자들이 그 유행이 뭐냐면 그걸 쫙 이렇게 망치를 두드려 펴가지고 신발 뒤에다 찡을 깔아가지고 짜작짜작. 걸을 때마다 철거덕 이 소리가 나게 캔맥주 그 캔을 안 버렸거든요. 그게 너무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 와보니까 미치겠다, 고등에서 진짜. 신발 소리가 나면은 민망하다고. 민폐잖아, 옆에 그치, 옆에서 사람한테. 민폐라고. 그 구두 소리가 다 갈아 끼잖아요. 우리 힐 신고 다닐 때 일부러 그 고무를 떼고 거기다가 거기다 무엇을 막 하지. 수지 같은 거 소리 나는 거 일부러 그치. 박잖아요. 이렇게 딱딱 소리 나라고. 이렇게. 나는 구두 신는 여자예요. 따가닥 그 일부러 뒤축에다 그치. 힘을 줘. 그렇지, 저 소리 그렇지, 나라가 그렇지. 따가닥 따가닥 이렇게 해야. 남자들 옆에 지나가면 도 소리를 내지. 힘을 빡 줘가지고 딱. 그게 유행이 된 게 북한 영화에 그 돌아설 수 없다라는 그 영화 있잖아. 근데 그 여자가 뭐 미국 장교처럼 딱 그 가장하고 그치, 그치. 미국 그 기지에 들어가잖아요. 하는데 힐을 신고 따가닥 다음에 그 포스 있게 보여주느라고 그걸 한 건데 다 따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드라마가 유행시킨 거 네. 되게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야, 오늘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부터 지금 현 시대 얘기까지 쭉 나왔는데요. 또 뭐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있고 있어요? 나 아껴두겠습니다. 아껴둬야 이제 다음에 유미 언니가 또 저를 찾아주실 것 같아서. 네. 주머니 이젠 닫아버릴게요. 오늘 또 이렇게 두 여자가 앉아서 수다 방송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빈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70년이 됐잖아요. 6.25 전쟁.
전쟁이 끝나고 한 70년 세월에 이렇게 급상승한 거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없죠. 최고이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하는데요. 가만 생각해 놓고 보면은 그래도 옛날에 그런 추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살면서 단 한 번쯤은 옛날 그 시절을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끔 해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한국에 와서 이렇게 애들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가끔 생각해 보면 저희가 정말 이 땅에 뭐 하나 박은 거 없고 예, 뭐 후간삽 뜬 거 없는데 그렇죠. 앞서 이제 많은 선배님들께서 이제 이 땅을 이제 이렇게 잘 가꿔 주신 그렇죠. 데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너무 그냥 행복하게 행복만 사는, 예, 네.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또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워서 그렇죠.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키우면 또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오늘도 우리 지혜씨가 이렇게 떡 부러지게 마지막 말을 잘해주셨는데요.